미국 시장 금요일장 3대지 다 올랐고 스몰캡은 좀 줄었는데 주봉이거든요 이거. 최근 그 S&P 500 지수로 보면 주봉의 패턴이 이전에 추세적으로는 약해지던 게 요번 주에 좀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MACD를 보면 물론 아직 상단의 머리를 계속 눌리고 있긴 합니다.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 MACD 상단은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게 그 현재 상황이 요 주요 지표선, 표시선, 네, 기준선을 뚫고 올라가서 강도가 좀 세지고 있어요. 이거 이외에 ADX를 보면 아직은 이 검은색 강도가 상승 강도를 따라서 위로 올라오면서 강도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보시면 이 검은색 강도 라인이 내려오면서 옆으로 좀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상승 강도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더 지속되면 추세적으로 하반기 강력하게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최근 패턴이 약간 달라지고 있긴 한데, 이게 캔들 차트가 S&P 500 지수거든요. 얘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밀고 올라가고 있고, 이 파란색이 나스닥입니다. 파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라색? 예, 요게 지금 전고점을 아직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까지 뚫고 올라가고 동시에 지금 이게 강력하게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반 토대를 잡으려고 움직이고 있는 거는 지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정의 강도는 낮고 상승 강도는 센 편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거는 구리 가격인데, 구리 가격은 조금 더 좀 이따 이제 중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내려왔다가 다시 주식시장이 살아난 걸 타고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유가인데 유가는 급등했었죠. 이스라엘이 막 이란의 대응 폭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다가 밑으로 쭉 빠지고 있는데, 이 빠지는 강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뉴스를 보면 오펙에서 4일 전에 그 올해하고 내년도 석유 수요 전망을 낮췄거든요. 또 4일 전이면 9월 말에 있었던 중국의 발표가, 경기 부양 발표가 감안된 데이터가 예측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펙 쪽에서는 중국 쪽에서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반영됐다면 수요 전망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낮추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이게 중국의 GDP 성장률인데요. 3분기 GDP 성장률이 4.6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게 올해 5% 달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게 만드는 건데, 아마도 이것 때문에 9월 말에 경기 부양책을 공격적으로 쏟아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근데 주식시장이 여기 보시면 24일 날 튀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3대 수장이 와서 한마디 하고, 그 뒤에 이제 공격적으로 또 다른 얘기들이 나왔죠. 기준금리가 먼저 내려왔던가요? 하여튼, 그걸 연속적으로 발표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추가 정책 발표에 대한 부분에 실제 수치가 안 나온 것 때문에 실망감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반등이 셌거든요. 근데 오늘 18일 날 반등이 셌던 이유는 아마 소매 판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중국 소매 판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있는데,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예측치가 2점대였는데 최근에 2%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2가 나오면서 아마 이게 그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아마 탕 튄 것 같아요. 제가 중국 주식 관련돼서 왜 튀었는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게 과거에 이게 7, 8%를 막 움직이고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난리치기 전에. 이게 살짝 들려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를 더 보면 이게 중국 수출이거든요. 수출은 이게 속보치입니다. 밑으로 빠졌어요. 이게 기대치가 6%인데 2.4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전 세계로 굉장히 낮은 저가의 상품을 공격적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점에 점점 당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소매 판매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주는 걸 커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투자 강도도 점점, 외국인 투자 강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소매 판매가 계속 받쳐줄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니터링을 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고, 그래서 기사를 다시 보면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의 오효용
오효정 기자께서 10월 18일 올리셨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이달 말 10월 말에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추가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중국 내 수요 축진에서 10조 위안, 우리나라로 따지면 1,900조 원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글로벌 금융위 때 4조 위안을 때려 부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시장에 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문가, 중국 통의 전문가 교수분, 국내 분의 의견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약간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하시고 다른 부분도 봐야 되겠죠. 놓고 보면 대규모로 자금을 쏟아 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약간 보수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증 전략, 증상이 발생하면 조금씩 뭔가를 떠받쳐서 해결하려고 하지 대규모로 자금을 쏟아부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으신 게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중국이 실제로 뭔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저희가 인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저는 주택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택가격이 이게 이제 실선은 가격지수고 이게 명목 실질이고요. 여기 있는 점선은 요 각각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계속 안 좋아지는 패턴이고, 실제로 중국 그 주택 가격은 이게 2021년도 중후반부터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1쿼터까지의 데이터고, 올해 이게 이제 9월까지의 여기 상업주거지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주택 판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 지수, 이게 전월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요번 달은, 이거는 전년 동월을 100으로 봤을 때 그로부터 현재 월은 얼마나 올랐나기 때문에, 요거는 전월 대비 여기 100 수준이 넘으면 전월 대비 가격이 오른 거고, 요거는 요것도 100 수준이 넘으면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태반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아직 부동산 가격은 애매모호한 것 같고, 이 일단 주택 가격이 잡힌 다음에 그 다음번에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주식시장은 최근에 이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공매도 세력이 반대 매매를 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계속 추세적으로 안 좋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던 세력들이 존재했는데, 걔네들이 이제 추세로 아랫방향으로 계속 잡을 거라고 아마 예측을 하고 공매도를 치고 있었을 거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정책을 피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 매수를 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청산을 하기 위해서 반대 매수를 때리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시들시들 하고 있고 추가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게 실제로 경제 지표에 나타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한호흡 하러 들어간 것 같고, 요번 달 말에 실제로 이제 저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좀 공격적인 정책 재정 지출의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기대치로 한번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으로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요번에 공격적으로 재정 지출의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 정도 먹은 상태에서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를 기다리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중국 경제를 너무 낙관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뭔가 큰 틀에서 구조가 바뀌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장기 투자는 애매모호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경기 부양책이 가장 기본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 가격 지수가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것. 그러니까 전월 대비 요게 전년 동기 대비는 아니더라도 전월 대비 이 부분이 100을 쭉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정책이 뭔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소매 판매를 증가시키는 걸로 작동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거치는 과정으로 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부분이 100으로 쭉 메꿔지는 전월 대비 주택가격이, 그게 신호탄이, 최소한 바닥을 다지는 신호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기대감 때문에 이 구리가격이 튀었는데, 이게 24일입니다. 중국의 주가 튄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해 쪽에 중국 내수의 구리가격이거든요. 여기서 튀고 내려오다가 다시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거는 런던
상품거래소 이때입니다. 튀었죠. 그런데 튀었던 게 내려오면서 다시 요 바닥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구리 가격 자체는 이제 중국이 공격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구리 가격이 아마 떠받치면서 올라갈 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대상입니다. 추세를. 그리고 이게 미국의 GDP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GDP 성장률 보면 최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너무 올라가서 잘 안 보이니까 최근 트렌드 보면 살아나고 있죠. 여기 다시 2분기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독일하고 우리나라예요. 둘 다 수출 중심 무역이 중요한 국가잖아요. 이게 GDP 성장률 전분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이거는 그냥 GDP 성장률을 보여주는 건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옆으로 기고 있는 패턴을 한동안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증가하는 게 아니고 실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조금씩 이렇게 밀고 올라오고 있었다가 살짝 꺾였는데 그래서 GDP 성장률이 우리가 플러스 영역대에 있다가 잘 독일보다 나았죠. 그러다 밑으로 쭉 빠지면서 지금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꺾였습니다. 지금.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근데 정부는 좀 미온적이죠. 이게 이제 일본하고 얘가 인도입니다. 이거 수치는 아니고요. 차트를 잘 보기 위해서 약간 조작을 했습니다. 차트에 배수를 막 치면서. 그래서 요거는 GDP 성장, 요게 이제 전분기 대비 증감률이고, 요게 GDP 성장률, 실질 GDP 급액이거든요. 재팬 이게 이제 인도인데 인도는 추세적으로 계속 좋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살짝 내려왔다가, 예, 요게 보시면 이거죠.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살짝 들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대로 내려왔다가 여기 이렇게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머니 쪽도 봤지만 그렇게 크게 독일, 유럽 쪽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ECB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글로벌에서 가장 중앙은행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면 이게 이제 미국인데 미국은 한 번에 5%를 내려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20이거든요. 한 번 내렸고 이미 그러니까 올해 좀 가장 발빠르게 4월 달께 한 번 내렸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내렸었는데 7월 직전 9월 달에 그다음에 요번에 또 내렸어요. 한 번 더. 연속으로 2달 연속 내렸거든요. 하락폭도 제일 높아요. 한 1% 좀 넘게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4.5에서 지금 3.4까지 내려왔으니까. 미국은 0.5 내렸고 한 방에. 영국입니다. 영국이 아마 0.25 내렸고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BOK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에 3.5에 있었기 때문에 0.25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는 총재가. 이게 부동산 관련된 그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집값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기준금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약간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 비해서 금리가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기 수축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낮춰주는 걸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낮은 상태에서 존재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서 소멸돼 버리니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잘 보시면 다 멈춰 있거나 금리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CBR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제가. 주요 국가 중에 보면 일본. 일본 여기, BOJ. BOJ가 2번 올렸죠. 우리나라 이게 서비스업 생산 지수거든요. 여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면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오니까 좋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 올라오다가 서비스업 생산 지수가 올 초에 들어서 밑으로 밀려 내려왔는데 이게 5월 달에 다시 들려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들려 올라오면서 추세적으로 얘를 뚫고 올라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지수는 밑으로 급격히 내려왔다가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두 부분은 좀 봐야 될 부분이긴 해요. 아직 추세적으로 좀 하반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수출이거든요. 보시면 수출 증가율이 이게 8월 달에 11.1로 이렇게 최근 여기 바닥을 찍고 증가율이 3월 달에 쭉 올라오는 것 같긴 하잖아요. 그런데 속보치가 나온 걸 보면 이게 속보치입니다. 여기
11.2를 찍었다가 속보치가 7.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속보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수출 강도가 약간 여기서 지금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이제 주는 패턴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더더욱 이 서비스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내수를 받쳐줘야 되겠죠.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보면 이건 이제 이게 금액이고요. 물량 지수를 보니 물량은 사실 증가율이 이렇게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은 못 늘어나고 있는데 금액은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출 그 가격 지수가 조금 올라가서 좀 늘어난다는 패턴이라고 좀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아직 이게 수출이 계속 내년도에도 좋을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전체적으로 내년도는 올해보다 글로벌 경제 탄력이 떨어질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좀 전에 봤듯이 주요 국가에서 계속 경기 부양과 관련된 액션들을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들을 중앙은행들이 내리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건 연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문제점이 행정부하고 중앙은행하고 엇박자가 나도록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쪽에서는 최근까지 주택가격 밑으로 밀리는 것만 걱정해서 주택가격 떠받치는 데 노력을 다하는 것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하기가 어렵게 구조를 만들어놨고, 그런 구조라면 재정지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떠받쳐줘야 되는데 그 행동은 또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국가들이 하고 있는 어떤 정책보다 상당히 경제를 떠받치려고 하는 정부에서 정책의 어떤 그 여력 아니면 하려는 어떤 여유 이런 부분들이 약간 비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국내에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건 모르겠지만 지수를 투자하는 건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가 지수 보면 이 빨간 게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얘가 이게 패턴이 이게 글로벌 주가 중에 이거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독일이에요. 아까 GDP 성장률이 밑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던 독일,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쭉 빠졌고, 독일은 여기서 깔짝대고 있거든요. GDP 성장률 QOQ가. 그리고 독일의 실질 GDP 옆으로 기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여기서 바닥을 쭉쭉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최근 이제 2분기 때 지표가 떨어진 건데, 이 주가 지수를 보면 이게 독일이거든요. 이게 검은색이. 독일의 움직임하고 저기의 움직임이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그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가장 큰데 삼성전자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탄력을 못 받고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거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부나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운신의 폭, 중앙은행은 정부가 하는 행위 때문에 뭔가를 잘 못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너무 낮은 우리보다 이제 GDP 규모가 높은 애들보다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막 공격적으로 내릴 수 없는 입장에 있고요. 정부는 부동산 가격 떠받치느라고 부채 비중을 가계부채 비중을 막 늘렸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돌아섰지만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실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부채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원리금 상환의 비중이 커지게 될 거니까. 그리고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패턴이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볼까요? 이게 심리지수거든요. 여기 ESI라고 하는 게 이게 그 가계하고 기업의 심리지수 중에 현재치가 아닌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측정해 놓은 게 이 심리지수거든요. 근데 이게 파란 게 원계열이고요. 이 노란색이 이동평균선이에요. 근데 얘가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살짝씩 상승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 심리가 확연히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나마 바닥을 치고 약간씩 들리고 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 원계열치가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붙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아래로 뚫고 내려갈 이런 추세라면 밑으로 최소한 최근 그나마 떨어지는 강도가 약간 옆으로 죽은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이게 붙어서 얘가 아래로 뚫고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럼 이동평균선이 이 궤적을 유지한다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지금 직전까지는 이렇게 바닥을 치고 위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서비스 생산업 지수나 서비스업 지수나 도소매업 지수가 도소매업은 내려오다가 옆으로 꺾어서 방향을 꺾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더 지켜봐야 된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몇 개월간 이것도 지켜봐야 된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지수의 움직임 때문에. 좀 우리나라의 지표 지수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인도는 뭐 GDP 성장률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요게 유럽의 스탁 소식. 그러니까 유럽 주가 지수는 아직 전고점이나 이런 걸 도파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패턴이고요. 이게 영국입니다. 전 세계의 주가 지수 중에 중국을 제외하고 주요국 중에 가장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이 한국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주식시장의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행정부까지 헛발질을 열심히 해대고 있어서 좀 난망한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국내 개별 주식은 모르겠지만 지수시장에 기대감을 거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고 올라갈 거야 언젠가는 따라서 평균 회귀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은 아니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